전주시가 산업자원부의 팔복동 폐기물 발전소 신축을 조건부로 동의했다는 전주방송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아르바이트생 3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휴식 시간은 고사하고 밥 먹을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비봉면의 한 스티로폼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미리 대량으로 사둔 원료가 가연성이라 피해가 컸습니다. 성매매업소가 몰려있는 전주 선미촌에서 색다른 전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산업자원부의 팔복동 폐기물 발전소 신축을 조건부로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5월 산업자원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 동의와 인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조건을 의견으로 보냈습니다. 조건부 동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전주시는 단지 의견일 뿐 동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허가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지 절대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산자부에 단 하루 만에 답변 공문을 보내 엉터리 행정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빨래를 널었을 때 그 빨래에 이제 검은 연기처럼 타 있는 그런 재 같은 것이 날라오고, 그런데 또다시 더 크게 말 듣기에는 뭐 500억, 700억이라는 공사를 가지고 한다 하니. 인터넷 커뮤니티인 카페 모임에서는 전주시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설이 전주시에 어떤 유익을 끼치냐, 저는 그게 정말 알고 싶었었어요. 일부 민간 기업에만 이득이 끼쳐지는 것 같고 시민들한테는 정말 해로운 발암물질을 먹이는 것 외에 다른 거는 제가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주시 의원회는 주민들과 함께 폐기물 발전소 신축 반대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열섬 현상도 전주시가 문제고 미세먼지도 서울이나 울산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자원 소각 시설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들도 문제가 있고요. 주민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6일 발전소 신축 안건을 심의한 뒤 통과냐 부결이냐를 최종 결정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완주의 한 스티로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가격 인상에 대비해서 대량으로 사뒀던 스티로폼 원료에 불이 붙으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빨간 불길이 공장을 집어삼킵니다. 검은 연기는 쉼없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완주군 비봉면의 한 스티로폼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소방관 60여 명에 소방차 26대와 헬기 2대까지 동원됐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큰 불은 잡혔지만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스티로폼 등이 타면서 시꺼먼 유독가스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에 타기 쉬운 스티로폼 원료가 대량으로 쌓여 있어 피해는 더욱 커졌고, 원료가 폭등한다고 해가지고 10월달에 인생이 한 20만 원 돼요. 그래갖고 좀 막 당해놓은 거야. 원료 자체가 지금 타고 있다는 거야. 물까지 확보하기가 어려워 진화 작업은 더 어려웠습니다. 수압이 안 나와요, 수압이 쫄쫄쫄쫄 나오니까 우리 물을 받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 그 탱크차로 수압이 들어오는 데에서 여기까지 실어서 나르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9명의 직원은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결국 화마는 공장 건물 2동 1,30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긴 뒤 3시간 만에서야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생활비나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생이나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아르바이트생의 절반은 휴식 시간은 고사하고 밥 먹을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대학생 김모 씨는 일주일에 3차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학교를 마친 뒤 바로 저녁 시간에 일을 하는데 맘 편히 밥을 먹지 못합니다. 식사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거지하는 쪽 뒤편에 음식을 이제 놔둬주면은 설거지 하러 오거나 중간중간에 딱 그쪽 들릴 때마다 한 숟갈씩 먹고 그렇게 다시 일 나가고 하는 편이에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좋은 알바 찾기 탐사단이 전주의 아르바이트생 351명을 조사한 결과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 시간이 보장된 경우가 39%에 불과했고 그나마 밥 먹을 곳이 따로 있다는 응답은 5.7%에 그쳤습니다. 4시간 근무받아 30분의 휴식 시간이 지켜지는 비율은 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야간이나 휴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70%가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쓰고 주고받는 게 필요하지만 이런 비율은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최저임금법에 대한 사업주와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그런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법 집행이 엄정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교육, 상담 등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 의회에 이어 전주시 의회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것과 또 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 여건 마련하는데 어떤 정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례를 만든 전국의 시도와 시군은 21곳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계속 도발을 이어가자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제재는 북핵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길을 잃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동영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대북 제재를 해왔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2006년 이래 6차례 핵실험이 진행된 사이 9차례 고강도 제재를 했지만 북핵은 오히려 소형화, 경량화, 고도화됐다는 겁니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안보리도 지원 의사를 밝힌 2005년 9.19 6자회담의 합의를 되살리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 북미 수교를 주어라.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해라. 이게 길이다. 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대로 하면 되는 거죠. 정동영 의원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난 넉 달 사이에만 3번이나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며 철학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북 정책에 전략도 없고 전략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북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철학에서 나옵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철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큰 그림과 전략, 철학을 가다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은 강경화 장관과 사강대사를 모두 바꾸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지만 외교안보 사령탑은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보수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냉전 시대로 돌아가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든 일이라며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새만금을 신속하게 매립하기 위해 이른바 공공주도 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주 새만금 관계지역과 국토위 소속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공공주도 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공주도 매립은 별도 공사를 세워 매립을 진행하는 것으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가 한층 더 높아지고 일관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의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방사능 방제 훈련이 오는 26일 고창과 부안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군경, 소방 등 32개 기관과 학생 1,300여 명이 참여해 방사능 비상 대응 조직 가동과 방호약품 배부, 오염 환자 비상진료 등을 점검합니다.
방사능 방제 훈련은 원자력 시설 방호 대책법에 따라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가 몰려있는 전주 선미촌의 색다른 전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견 화가 김선태와 양순실의 개인전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좁다란 골목에 여성들을 마치 상품처럼 전시하던 유리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창문이 없는 비좁은 방 안, 얼마 전까지도 음습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공간을 작품들이 채웠습니다. 시인 김정경은 누군가의 딸이자 누이였을 성매매 여성들의 이야기를 글로 모았고, 작가 장근범은 이 공간을 소비했던 남자들의 부끄러운 고백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예술을 통해서 삶의 질문 내지는 어떤 공간의 질문 아니면 타인에 대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진지하게. 마치 바위에 그림을 새긴 듯 거친 질감으로 표현된 엉겅퀴꽃이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화가 김선태는 나무판에 석회를 바르고 조각칼로 긁어내는 고된 작업으로 들꽃을 피웠습니다. 오랜 세월 자연스레 풍화된 벽화나 화석처럼 투박한 아름다움이 돋보입니다. 핏줄로 묶인 집들 사이로 비단 잉어가 유유히 헤엄칩니다. 작가 양순실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폭력과 억압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오는 26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합니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는 보건소가 아닌 265개 위탁병의원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12일부터 위탁병의원과 보건소에서도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해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합니다. 전북에서 하루 평균 92개의 자영업 사업장이 문을 여는 사이 73개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과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전북에서 개업한 자영업 사업장은 33만 3천 개로 하루 평균 92개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폐업한 사업장은 26만 6천 개로 하루 평균 73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형마트 앞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늘 경제단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전주 등 6개 시 지역의 대형마트 앞에서 홍보 전단과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전통시장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전북중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설 때부터 시장이 아닌 대형마트와 주요 도심에서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1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와 제7회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가 오늘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사흘 동안 장수 의암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는 한우와 사과를 주제로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역시 24일까지 사흘 동안 완주 고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이어지는 와일드푸드 축제에서는 맨손 고기 잡기와 메뚜기 구워 먹기 등 8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북의 오늘 낮 기온은 24도에서 28도로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 오전쯤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